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 중 하나가 유엔 대북 제재인데요.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혜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생생 토크 처음이세요. 네, 처음 출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움직임 분주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북한이 이제 폭염에 폭우에 이런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보건 문제까지 겪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북한 내 식량 위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추측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국경은 봉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을 감행해서라도 북한 내 지원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아무래도 이런 활동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어떤 나라가 어떤 감시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캐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캐나다 의회 도서관에서 지난달 27일 날 이제 캐나다가 한반도 안보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 지역의 그런 안보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그리고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명확히 짚어줬고요. 그리고 또 2018년 5월부터 진행된 캐나다의 네온 작전이라는 이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작전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올해 4월 말까지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또 2023년 4월 말까지 연장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같이 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캐나다는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지지한다면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낸 배경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유엔 대북 제재는 유엔의 회원국 모든 나라가 1년에 한 번씩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의 대북 제재, 북한을 향한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어떤 나라는 또 구축함을 공해상에 보내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이번에 구축함 바이에른호를 이제 아시아 항해를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요. 이 바이에른호는 이제 6개월간 항해를 할 예정인데 여러 해상 보안 임무를 맡을 예정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그런 그 공해상에서 불법 그런 해상 환적으로 인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그런 임무도 있을 거라고 또 전해줬고요. 또 호주, 뭐 싱가포르, 일본, 미국 같은 국가들의 해군들과도 이제 그런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또 전해서 이게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과 후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대북 제재와 관련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뭔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대중 무역 재개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국경 폐쇄를 했던 북한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더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 반응들도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이런 북한의 내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 부근의 이런 코로나 검역시설에 대한 재개 관련 움직임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에 대해서 NK뉴스가 이제 위성 사진을 입수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제 의주 비행장 부근에 있는 국제 화물 코로나 검역 시설의 경계선을 따라서 보안 점검도 강화가 되면서 이제 검문소로 추정되는 그런 신규 건물도 들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신규 건물이 검역 시설 동쪽 끝자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곳의 도로가 철도와 연결이 돼서 중국에 있는 그 단둥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국제 화물 열차, 뭐 화물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추측 분석들이 있었어요. 서 기자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쓰셨어요. 실질적인 교류가 아닌 좀 온라인 세상에서의 또 대북 제재 행위와 가까운 그런 조치가 있었다. 네. 소개해 주실까요? 요즘 사실 세계적으로 그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 측에서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건 참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소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친근함을 조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좀 재밌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7월 말에 북한 그 채널로 알려진 소나무 TV라는 계정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유튜브가 몇 주 안 돼서 이 계정을 폐쇄를 해버린 참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측에 물었어요. 왜 이런 북한 채널을 계속 폐쇄를 하느냐라는 유튜브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제 유튜브는 영상 내용과 영상 제작자 제한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관련 제재 및 무역 규정을 준수를 한다면서 이제 이 계정이 서비스 약관 또는 이제 공동 이용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 해당 페이지를 폐쇄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그런 것이라고 이제 선전 그 채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유튜브가. 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국가이익센터의 헤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북한이 지금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하드 파워의 반대 개념인데요. 이제 하드 파워는 뭔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통해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힘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뭔가 좀 더 매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뭐 동의와 협력 이런 것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뭔가 힘을 의미를 하는데 북한이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 파워 시도를 통해서 북한을 좀 선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토크 서혜준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